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겁니다 라는 책 가져왔고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물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겠죠. 네, 제 스트레스는 다양한 게 있지만 사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요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간관계, 저 말고도 일하는 데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들, 내 그런 조건화된 그런 반응들을 일하는 데까지 끌고 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공과 사를 구분하자라고 해서 일은 일인데, 내가 돈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왜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나는 왜 이런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요새는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가도 딱 스트레스 반응이 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목이 막 이렇게 신체적 반응이 같이 오잖아요. 막 이렇게 쥐어 짜는 것 같고, 막 확 열나고, 막 이런 화도 나고 열도 나고 답답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뭐 결국은 다 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금방 그랬다가도 요새는 잘 끊는 것 같아요. 잘 끊을 만하기도 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 뭐 20대 초반 때는 그런 자극,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정말 3일 동안 우울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정신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 어렸을 때는 3일 정도 걸려서 해탈될 그런 자극들을 이제는 1시간? 네, 1시간 만에 이제 느끼고 끝이 나는 걸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렇지만 그 자극을 느끼는 당시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당시의 임팩트는 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무섭고 겁나고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고, 생각이 이어져요. 만약 이 순간만 지나가면 다 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멀쩡할 때의 나 자신은 그런 스트레스 경험들이, 어려움들이 나를 성숙시키는 거야. 넌 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는 많이 무너지죠. 많이 무너지고 대비하던 것과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찾아오면 생각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정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파도 타기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정말 실전에 투입이 돼서 진짜 파도를 내 몸으로 타야 되는 거지. 저 많은 양의 물과 거대한 파도가 나한테 실제로 덮쳐오는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내 몸으로, 온전히 내 몸으로, 내 기능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게 된 거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언제나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한번 확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안정화가 됐을 때 나에게 뭔가 동기가 생기고, 만약 그걸 이겨냈다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상위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요. 지금만 참으면 지나갈 거고,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지나갈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나갈 거야. 이거랑 싸우려고 하지 마. 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을 했죠. 옛날에는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그걸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이런 거에 좀 약하고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 스트레스랑 같이 있어요. 같이 존재하면
지나가죠. 지나가고 실제로 지나고 보면 그게 날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는 하거든요. 정말로. 그 파도 타기, 큰 파도를 내가 슉 넘길 때마다 더 좋은 서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아니죠. 없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이고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서론이 매우 긴데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켈리 맥고나걸인가 맞아요? 그 테드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강사가 켈리 맥고나걸 맞나? 스트레스, 이때까지 역사상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으로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했는데 그 범죄자 취급을 한 게 정말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드 강연에서는요. 보신 분들 많죠? 되게 엄청나게 유명, 거의 테드 이때까지 탑 10? 탑 5에 드는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강연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라는 관념을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했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을 높였다. 그렇지만 병도 더 많이 나게 했고 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위협 상황에 대비시키기 위한 고마운 존재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더욱더 강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고마운 존재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오해했고 잘못 이해했고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강연에 대한 얘기가 책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작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가는 20살 때 동생이 자살했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금방 되게 많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자기 삶이 암흑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엄마 아빠 아프고 어렸을 때 그러면 정말 눈앞이 정말 깜깜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살다가 내게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의 나침반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뭐 학교를 그만두고 뭐 이런저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이런 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모든 것에는 각자의 계획이 있고 내가 지금 내 머리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각자의 상황은 본인을 풀어나가는 방도를 본인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는 지금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내 최선을 다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잘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노련함이 쌓이죠. 삶에 대해서 아는데 어렸을 때는 참 무섭죠. 그 경험이 없으니까 참 무섭죠. 네, 이 작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요가를 하고 호흡을 배우면서 살아있는 고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 들어가 볼게요. 작가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제목에서 나오듯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면 우린 스트레스를 경험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일어나고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특히 심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이 적은 사람은 보다 자유롭대요. 이거 완전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크게 받는 상황은 내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 자체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서운 거야. 그거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사실 괴로운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막 확 열이 나고 딱 띵 하고 하는 신체적인 반응은 신체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제 두려울수록 그게 점점 더 크게 달합니다. 두려움을 없앤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 두려움의 출구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두려움을 없앤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 두려움의 출구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누구나 아는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과 함께 커지기도 한다. 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낀 후에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나쁘지 않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해를 입힐 거라는 생각, 바로 그러한 판단이 해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좋아 라는 비디오를 15분 보여주고 한 그룹에는 그렇게 보여주고 다른 B 그룹에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줬을 때 다른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 참가자들의 신체적인 반응을 관찰하고 뭐 태스크를 주고 스트레스 받는 태스크를 주고 신체 반응을 관찰해보면 A그룹이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굉장히 잘 해나갔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렇게 짧은 15분 아무것도 비디오 보는 거 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렇게 짧은 아무것도 아닌 게임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짧은 생각만으로도 그게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리타의 전략은 뭐다? 쉬운 걸 여러 번 하자. 쉬운 걸 꾸준히 하자잖아요.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나가자.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걸 매일매일, 매주, 매년, 매달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계속 잽을 때리듯이 계속 권투할 때 계속 잽을 뭐 별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상대방한테 파동을 일으키면 그게 확 지친대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보일지라도 그게 엄청 쌓이면 무섭다는 거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힘을 한번 우리를 통해서 그 힘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거 하다가 실패한 경험 다들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을, 다른 전략을 세울 때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맞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인식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고 정말 결국적으로 큰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들을 나는 당신과 파고들어 보려고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삶을 스트레스는 나빠 라는 관점이 더 힘겹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 써먹어 볼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써먹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진입해 볼게요. 힘든 상황에서 다음의 질문들이 도움될 것이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랑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만약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지는데 익숙해져 계시다면 그 상황이 또 왔을 때 그냥 이 질문을 머금고만 있어 보세요. 그게 첫 스텝인 것 같아. 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오신 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힘을 이용해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뭐 조금 더 액티브한 거를 뭐 좀 더 과감한 방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초심자분들 나 맨날 스트레스 줬어. 그거 완전 조금만 나에게 때려도 나는 KO였어 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해보는 거죠. 또 왔을 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측면 언제나 있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막 죽고 싶어, 어려워 이랬던 삶의 경험들, 그것 때문에 분명히 돌이켜보니까 그게 되게 플러스가 됐다라는 깨달음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볼 때 이거는 이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맞지 않을까 싶은 거, 그거 한번 어떤 건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라도 뭐 배우고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질문을 머금고 있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끝났을 때 내가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을 낫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어렵거든. 그거 계속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 그러면 실패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질문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완전히 KO 패배하다가 이 질문을 그래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첫 스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점이 좋을 수도 있겠네 정도? 그걸 한번 이런 점일까 저런 점일까, 물론 이 짓이 소용없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질문을 머금고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질문을 이렇게 잡고 있어 보자는 거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꾀해봤는가? 더 강해졌다고, 더 화합되었다고, 더 노련해졌다고 느끼는가? 이런 거 해보자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고 있을 때, 스키를 탄다고 해봅시다. 그 스키 점프하는 것처럼까지 생각해볼까? 뭐 완전 비탈길이 보이고 슉 내려가는 그 길이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실력자라면 와우 신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몸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두둥두둥 하면서 두둠칫 하면서 이제 기분 좋은 그 설렘과 도전 정신이 이제 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초보자라면 자기 실력 이상의 행운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공포를 경험할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몸이 이런 내적 판단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심장은 더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고 혈관은 넓어진 채로 유지된다. 그리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몸은 이미 실패를 준비해버려. 혈관은 수축하고 몸은 만일의 상처를 대비해서 염증성 물질을 생성한다고요. 몸이 다 준비를 한다고. 사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거기서 정신적으로 이제 갈리는 거죠, 길이. 그럼에도 몸은 이미 내적 생각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만약 굉장히 뛰어난 숙련자라도 어떠한 이유에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계속 그 눈빛할 길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런 초심자의 마음, 나 이거 무서운데 못하겠는데 라고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끝난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타든 말든은 상관없어요. 이미 몸이 이미 그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가 있는데 당연히 모든 것들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지면 뭐 잘하든 못하든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도전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가? 당신의 관점은 둘 중 어느 쪽인가? 내면의 당신을 느껴보자.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뭐 나 무조건 다 두려워해요. 나는 원래 좀 그래 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게 다 첫 스텝이라고 했죠. 그거를 내가 이거 맨날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 첫 스텝. 굉장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그 미래의 지향점, 그것에 도달하는 첫 스텝이 나 맨날 두려워하는구나, 자주 두려워하는구나 깨닫는 게 첫 스텝이라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보세요. 내 관점은 둘 중 어느 쪽이에요? 도전이라고 여기는지 위협으로 받아들이는지 어느 쪽인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북으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막 찾느라고 좀 오래 걸려요. 중간중간에. 아동기 때 각인된 경험으로 넘어갈게요. 아동기 때 각인된 경험. 사고방식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사고방식인지 자신의 사고방식을 느꼈던 순간들, 내 생각이 패턴? 나의 패턴 그런 거. 주로 아동기 때 각인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고방식은 발달한다. 어떤 경험들이 반복되면 깊은 확신이 생기고 이는 전두엽에 저장된다. 이렇게 형성된 확고한 믿음들은 진실이 된다. 사고방식은 우리가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할지를 결정한다. 살면서 매 순간 새로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에너지를 절약해주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대개는 우리 사고방식이 보라고 허락하는 것들만 보는 탓이다. 저번에 제가 휴게소에 갔는데 호떡을 찾고 있었어요. 호떡을 먹으려고 여기 있지 않을까, 밥을 먹고 거기서 휴게소에서 호떡을 먹고 싶어서 찾는데 휴게소에 다 호떡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없는 거예요. 심지어 호떡 냄새가 나.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았는데 호떡이 없어. 호떡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친구가 저 붕어빵 냄새 우리가 헷갈린 거 아닐까? 여기 호떡 없나 봐. 그래서 진짜 친구랑 2바퀴를 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비장의 무기, 우린 이미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봤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 여기 호떡이 없나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있었어. 근데 친구랑 나랑 둘 다 2바퀴 돌면서 못 봤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쪽 그게 뭐 중간 기둥 쪽에 저 포장마차 같은 데 호떡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아예 매장 바깥쪽에 붙어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매장, 뭐 여기는 붕어빵 팔고 여기는 뭐 알감자 팔고 이런 데에 호떡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러 다녀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시야가 안 미치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 호떡을 못 봤던 거예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다 이 라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돌았는데, 그래서 와 진짜 무섭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냄새는 나는데 없어. 우리 뇌가 전제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범선? 뭐 누가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범선을 보면, 배를 보면 알림을 줘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생김새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뭐 배고 뭐 이런 설명은 들었지만 한 번도 범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걸 감찰하러 나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범선이 왔는데도 알림을 안 줬대요. 범선이 눈앞에 있는데도 바다밖에 없는데요. 그 얼마나 커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제하지 않은 건, 우리가 이미지로 먼저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자동 삭제해버립니다. 그런 게 뇌의 특성이에요. 이건 사실 몇 번을 들어도 제 호떡 사건처럼 직관적으로 와 이거 진짜 이러네 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저랑 친구랑 완전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에서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상황이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걸 들어도 맞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정도 생각하실 텐데, 정말 한번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도 삶에서 딱 그런 순간이 찾아오실 수도 있으니까 딱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 내 뇌가 진짜 바보구나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도 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그래서 대개는 우리 사고방식이 보라고 허락하는 것들만 보는 탓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은 매번 관찰이나 기억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연관되는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가늠하기는 참 힘들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아니 회사에 일하러 갔으면서 자꾸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이슈들을 그 회사 사람들한테 투영시켜서 하는 게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참 힘들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가 습관화된 감정, 그리고 연관화된 반응,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걸 대입할 상황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 자동적으로 계속 하니까 이게 지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제일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계속 그렇게 안 좋게 습관화된 거를 여기 계속 불러오고 내가 그거에 의해서 반응하고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사고방식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다.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사고방식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 자기 딸내미도 이렇대요. 둘째가 즉 셋째 중에 둘째 여자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매운 과자를 좋아한대 이 아이는. 근데 이거는 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걔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래. 남동생이 부모로부터 늘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얻고 또 자기 언니는 매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둘째로서의 경험이 아이의 삶에 엄청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해. 싸워 이겨야 돼. 이런 생각들이 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이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때 사고방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보여줬죠. 어떤 문제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갈 필요가 없고 설령 사고방식이 우리 발목을 잡고 앞을 막아줬어도 행여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었어도 그건 하나의 해결책일 뿐이었죠. 사고방식은 필수 생존 전략이며 우리를 도왔죠. 이러한 우리 사고방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생존 방식이었어요. 진화된 틀에 갇히는 것 자체가 진화였어요. 근데 점점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발목을 붙잡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 생각에 계속 갇혀서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생각을 자기라고 오해하고 그 안에서 계속 헤매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요, 최고의 희소식은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희소식은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쉽고 빠르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이 책 뒷부분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